몇몇 초선 의원들, 한 수십 명 정도 되는 초선 의원들이 이참에 다 비대위로 갈아엎어야 된다. 연판장까지 돌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잘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 왜냐하면 배현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이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이 최고위원회 자체에 대한 약간의 어떤 이 거부 뭐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당의 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이 현 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보다는 비대위 체제,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이 비대위이기 때문에 예. 권성동 이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약간의 이제 거부감이 담겨 있는 이 촉구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태와 이 초선 의원들의 어떤 연판장을 돌렸다라는 얘기는 지금 권성동 원톱 체제에 대한 어떤 당내 여론이 거부로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있고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배현진 이후에 또 다른 최고위원이 사퇴를 한다거나 이제 이어진다라면 아마 권성동 대표가 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규정 얘기가 계속 나와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9명 중에 5명만 물러나도 지도부 다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저희 뉴스탑10에 출연 중인 정미영 의원이나 뭐 혹은 뭐 김용태 의원이 나 안 그만두겠다 그러면 뭐 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있을 거고, 규정이 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일단 뭐 국민의힘 당원 단계라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대위가 꾸려질 때는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경우가 많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해석에 따라서는요, 과반이 사퇴를 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최고위,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뭘 결정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 자체도 비상사태로 봐서 비대위를 꾸리는 것도 해석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최근에 추천했던 2명의 최고위원이 있는데, 최근에 원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정정식 의원을 포함한 2명의 최고위원을 임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있었거든요. 김윤 의원 포함해서. 네, 그랬는데 사실 그 임명례가 쏙 들어간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비대위 체제를 좀 전제로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을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보이기는 합니다. 아까 구장 차장이 뭔가 좀 잘 짠 시나리오 같다는 추측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현정 의원님, 어제 네. 저희가 국민일보 보도를 인용해서 그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파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며칠간 고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예측까지 어제까지 했었는데, 오늘 좀 기류가 바뀐 겁니까? 이제 혹은 뭐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른바 손절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심심치 않게 돌고 있어서요. 정치권의 용어 중에서 자가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가 저런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확대 해석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한편으로 보면 이 이야기도 자가발전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가발전이요. 그렇죠.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 저 한마디에 나를 신임했다라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는 움직임인데, 또 당내에서는 지금 정반대의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다면 결국 방법은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당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현 체제로 유지간다면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변화하는데, 대통령실 구성된 지 이제 지금 뭐 100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비서실장, 무슨 수석들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윤 대통령도 고민이 깊은 거죠. 왜냐하면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실에서 보여주기에는 부담도 있고, 그렇다면 속내는 제가 뭐 아무데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 당에서 좀 뭔가 새로운 것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권성동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일각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냐? 대통령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에서 권 대표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압력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일각에서 그런 여론도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근식 교수님, 글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손절, 만약에 진짜 그런다고 치면 뭐 비대위 다 바뀌면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수 있는 자리도 없는 거고, 그럼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까지 손절하면서 비대위로 가겠다는 구자홍 차장님이 이야기했던 잘 짜진 각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예. 그렇게 가는 길은 굉장히 안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각본이 있다고 한다면
비대위로 간다고 해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비대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까? 그러니까 직무대행 체제로 갔을 때 권성동 대표가 보여준 리더십의 한계, 3번이나 사과했던 그 정치력의 부재는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권성동 체제까지 갈아엎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돌아올 길을 막겠다는 의도가 강하거든요. 예. 완전히 새롭게 이준석 대표가 오기 전에 당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내각이 신길전하지 않는데 당내 내용만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맞출 수 있는 지도체제로 바꾼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갈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비대위로 간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대통령의 뜻을 미리 짐작해서 이른바 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레 짐작해서 이게 지금 비대위로 빨리 바꿔서 권성동 대표 체제도 손절하고 이준석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자, 막아 놓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다 쳐다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자영 차장이 잘짜지 각본 같다고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구차장 말씀을 인용하시네요. 제가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진다면 국민들이 모욕가도 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대통령께서 양당 간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제 또 와서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고 이철기 의원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배현준이 느닷없이 사퇴하고 권성동 체제 손절하자고 하고 비대위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당원상 갈 수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비대위를 구성할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고 비대위 임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 큰 내용으로 빠집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는 정말 자기 스스로의 입장을 내셔서 이준석 대표 체제랑 같이 할 수 없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 모든 정치적 부담을 질 테니 이준석이 아닌 다른 체제로 바꿔달라고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시든지 네.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정말 대통령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과거처럼 한번 러브샷하고 돌아서 꽁 하시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열고 이준석을 끌어안는 배제와 결별의 정치가 아닌 포용과 덧셈의 정치로 가실 것을 결심하시든지 예. 그걸 결정해야만 지지율이 올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대통령께서 결정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방송 전부터 외워서 오신 것 같은데요. 계속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철규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중에 한 명인 이철규 의원이 설전 아닌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그동안 그 언행이 사실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본인과 관련된 문제, 이 문제는 오로지 본인의 귀책 사유이다. 이런 언행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언행을 보면은 국정을 뒷받침하는 일보다는 늘 위에서 조롱하고 발목 잡고 또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대다수였죠. 그래서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사실 명백한 피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더 약간 이준석 대표도 돌아와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엔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당정 관계 그리고 이 친윤계 의원들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도 결국에는 봉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이현중 위원님 말씀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이 권성동 원톱 체제가 제일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비서실은 일단 2달 넘었고요. 예. 그리고 내각도 구성된 지 지금 2달이 넘었기 때문에 3주밖에 안 된 권성동 체제를 빨리 바꾸는 것이 과연 이 여권을 이 새롭게 인적 쇄신하는 것으로 과연 국민들이 볼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고요. 예. 과거 보면 지난 대선 때에도 윤석열 대선 후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메머드 선대위를 해체하고 본부장 체제로 단출하게 만들어서 위기를 돌파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도 이 당무를 거부하고 전국을 돌고 있을 때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울산까지 내려가서 직접 만나서 이 그 당내 내홍을 수습하고 다시 지지율을 반등시킨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뭐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역시 여권 내에서는 이 내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 후 폭풍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처럼 해는 한동훈 응원단, 한동훈 장관 서포터즈냐라고 하셨고요. 예. 대답한다고 난리, 안 한다고 난리 한동훈 장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공격하는 거. 예. 국회가 없어지면 나라가 평안할 뜻이다. 오늘 꽤 거친 센 댓글들이 있네요. 예. 돈 없고 못 배우면 여당 지지하냐? 날이 더워서 더위를 먹었나요?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못 돌아오게 비대위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오늘
정치권 이슈 여전히 관심 많으셨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